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촬영이 거의 한 일주일 만인가? 제가 열흘 정도 텍사스에 갔다 왔거든요. 정확하게는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에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뭐 여러 가지 좀 알아보려고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실질적으로 텍사스에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왔거든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사는 텍사스 주민의 37%가 비트코인의 법정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허용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HEB라고 하는 마트가 있거든요. HEB라는 마트가 이제 휴스턴에서 되게 큰 마트인데, 우리나라 지금 한 이마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휴스턴 로컬 마켓인데, 휴스턴 로컬 마켓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마트에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가 확인하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트에서 결제를 허용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우리 아들 데리고 이제 마트에 갔었어요. 가니까 이제 곧 할로윈이더라고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호박을 막 깔아놓고 뭐 데코레이션 호박이라고 해서 뭐 먹지는 못한다라고 하긴 하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HEB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HEB 마트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비트코인은 결제로 받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스턴에서는 이제 월마트나 이제 홀푸드라고 해서 유기농 마켓도 사람들 많이 쓰는데, 원래 월마켓도 일반적인 마켓이잖아요. 그런데 휴스턴에서는 HEB 마켓이 이제 휴스턴에서는 제일 큰 마켓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범으로 이제 가상화폐 결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 비트코인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캐셔에서 이제 자기가 셀프 계산대도 있고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그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해요.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여러 가지 가상화폐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HEB 마켓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에 29개 매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상통화 제공업체인 코인클라우드를 통해서 키오스크를 배치해서 거기서 가상통화로 식료품이나 기타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가상통화로 이제 가상화폐로 이렇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미국은 이렇게 텍사스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네, 미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미국 안에서도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그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냐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유라고 해서 기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텍사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시추할 수 있는 광경도 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꽤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기 뒤에 보이는데 아마 나사인 것 같은데 나사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시추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름이 엄청 싸요. 리터당, 제가 저번 주에 갔었을 때는 리터당 700원입니다. 리터당 700원 정도 하던데, 기름값이 싸고 그리고 세금이 싸기 때문에 채굴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력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보다 보면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도 많이 크기 때문에 안에서 쿨러를 가동해야 되는데 전기세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채굴 업체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에도 많은 채굴 업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한번 알아보려고 갔어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려고 저희 매형이 텍사스에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일이랑 한번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려고 이제 갔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제 텍사스에서 일을 진행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브리핑 해줄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도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 휴스턴 연기금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휴스턴, 제가 이번에 갔다 온 데가 휴스턴인데 휴스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어요. 연기금에서. 자, 거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현재 지금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양의 매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매집하는 양이 한 4.9% 정도 매집했대요. 추가적으로 계속 할 건데 먼저 휴스턴 소방관 구호 퇴직 연금에서 2,500만 달러 가량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디지털 자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서 상장 지수 ETF가 상장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폭증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가니까 그 매형도 그러고 연기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다, 자기들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퇴직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그 돈이 이제 연금에서 자연적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업체는 스톤리지 계열의 비트코인 업체 DYDIG라는 업체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나 스퀘어 같은 많은 선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이 투자의 일환으로 가상화폐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주에 있는 이 휴스턴은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텍사스 주에는 비트코인 채굴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여기.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소매 기업이나 이제 판매하는 업체들에서 비트코인 결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사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 자,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37% 정도.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사용, 암호화폐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HEB 이제 휴스턴 최고의 마켓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채택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 근데 이게 HEB에서 결제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주는 이제 막 실제로 이제 결제를 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주에서는 다른 주도 여러 주 가운데서 이제 휴스턴이나 캘리포니아가 좀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사스 주에서는 규제 법안을 발표를 해서 암호화폐는 주 헌법을 통합해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방 규제 기관의 암호화폐는 규제 명확성이 아직 부족해서 많은 텍사스 기업가들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위스 리히덴슈타인으로 떠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텍사스 헌법은 500번 이상 수정이 됐대요. 계속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텍사스 감사원과 재무부는 이 비트코인을 금과 동일하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와서 한국이랑 다르게 미국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썰은 이제 저희가 조금씩 풀 건데, 미국에 가서 이제 가상화폐를 보고 이제 어떻게 결제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 추후 조금씩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 갔었을 때 영상 하나 올렸던 게 좀 대박이 나서 좀 많이 사람들이 봐줬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가 한 열흘 만에 방송 올리게 됐는데 방송 되게 빨리 올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어서 시차 적응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영상 최대한 빨리 올려야 된다 생각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자료 준비가 좀 미흡한 점은 좀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냐면, 제가 가상화폐 업계에 들어온 지 한 7, 8년 정도 됐거든요.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투자로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생각했던 게 한국에서는 이제 채굴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랑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랑 채굴이랑은 수지탄산이 별로 사실 안 맞아요. 그래서 휴스턴에서 갔었던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제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법적인 제재도 사실 많고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법들 자체가 잘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돌아온 목요일에도 이제 관련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로펌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의 단계를 진행을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다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가 텍사스에 갔었던 거고 텍사스에는 텍사스 휴스턴에는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된 한 사업으로 아직까지 잘 이행되고 있다. 결제 사업으로도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해외는 미국은 이제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하얀색, 백색 지대라 하고 이제 법이 없는 것들은 이제 검은색 이제 블랙 이제 검은색 지대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법이 아직까지 제정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회색 지대라고 하거든요. 회색 지대를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먼저 이 산업을 키우도록 미국에서는 장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장려를 하면서 아까 텍사스에 얘기했던 휴스턴 법안을 발행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사용 사례를 드러내면서 법안을 발행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코인 대박은 실존했습니다. 20대 코인 평균 부자들이 평균 50억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자, 20대 코인 부자들이 평균 50억을 보유하고 있대요. 이 20대들은 부모의 돈으로 투자했을까요?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로 대박이 난 걸까요? 가상화폐를 10억 이상 보유한 20대가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20대가 1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그런 건 많은 건 아니에요. 아주 일부 소수인데 국회 기획재정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가상 보유 현황 자료로 이제 금융감독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대는 185명.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억 이상 코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3,759명입니다. 업비트와 빗썸의 9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1, 2위 자산거래소인데 여타 국내 거래소까지 새 것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업비트와 빗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가상 자산에 있는 계좌는 770만 개입니다. 그리고 계좌의 평균 보유 잔액은 893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상 자산의 잔고는 770만 개 중에서 10억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20대는 평균 185명. 그리고 총 가상 자산의 가치는 9,672억 원인데 1인당으로 평균을 내자면 1인당 52억 2,800만 원을 보유하는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 투자자로 가상 자산에 투자를 성공할 수도 있다. 10억 이상 그래서 자산을 불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0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자산으로 물려받아서 이것들을 가상자산으로 예치했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자산의 빚을 너무 무리하게 투자한 20대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용 유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7월 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 유의자 등록된 20대는 6만 5,888명입니다. 그 2021년보다 25.3%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185명에 비하면 신용 유의자,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20대만 해도 6만 5천 명이다. 그러니까 이 코인을 투자했었을 때 승률로 보면 아주 낮은 승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억을 초과한 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40대로 1297명, 그리고 1인당 평균 92억 9천만 원 어치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약 100억 원 정도네요. 그리고 연령대 중에 가장 큰 손은 50대는 930명,
1인당 평균 148억 원 가량 소유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도글 의원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치로 본다면 봅시다. 6만 5천 명은 지금 투자를 실패하고 있고 투자의 성공은 20대는 185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보유 계좌는 업비트하고 비썸 총 합쳐가지고 계좌 수는 770만 개인데 그 중에서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40대는 1,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50대는 930명으로 약 1,000명 정도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는 것들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투자로 만약에 여러분이 승부를 내고 싶다면 이 투자의 방법은 장투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실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좋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가상화폐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리서치로 이제 텍사스를 갔다 왔는데 약 2-3개월 뒤에는 또 저희가 일본에 갈 거거든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실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게 일본의 법무사랑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저희 그쪽으로 한번 사업을 펼쳐볼 생각이거든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을 계속 오픈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바이낸스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최대한 투명하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타를 하면 그 질타도 좀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4년이 불과 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11월에는 미국 대선도 남아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11월에 한 차례, 12월에 한 차례 이렇게 두 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얘기했듯이 2024년에는 많은 가상화폐 자산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올해도 투자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낸스 연구소였습니다. 피스.